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구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으로서 일반 세율, 즉 표준 세율 할 건데요.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구성됐어요. 먼저 일반적 세율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세율에 특례되고요. 그리고 일반적 세율보다 높은 세율인 중과 세율, 이런 내용으로서 구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순서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세율, 표준 세율 나오고 그 다음에가 중과 세율 나오고 그리고 세율의 특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설명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 세율에 대한 이로서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특례에 대한 이로서 낮은 세율 해드리고요. 높은 세율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 세율에 대한 이로서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2011년도에 개정됐어요. 그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숫자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에 대한 내용 암기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2010년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보죠. 2010년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볼 때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분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써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 취득세가 과세됐어요. 그리고 재산 증가만 이루어졌으면 5년을 불문하고 세율은 1000분의 20이었습니다. 1000분의 2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있으면 100분의 2로서 2%로서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2%, 무상으로서 취득한 경우, 증여로서 취득한 경우도 2%, 원시 취득한 경우도 재산 증가 이루어짐으로써 2%, 토지 지목 변경도 2%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취득세에 대한 세율로서 1000분의 20에 대한 2% 세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내 거다고 등기하는 거죠. 내 거다에 단위로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등기하였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등록세로서 적용됐어요. 그리고 등록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의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였으면 1000분의 3이었고 상속인으로서 농지 외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8이었고 유상 농지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면 1000분의 10이었었고요. 유상 농지 외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면 1000분의 20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란 말은 건축물의 맨 첫 등기 올라간 거죠. 첫 등기 올라간 거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이로서 1000분의 8로서 됐었고요. 그리고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세율은 1000분의 8, 비영리 사업자 이외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1000분의 15였고요. 그리고 분할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 1000분의 3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취등록세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그 내용이 취등록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등록세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함으로써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번거로움을 줬어요. 그 번거로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 요 두 개를 합쳐요. 이렇게 합하여서 취득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게 2011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지금도 신문 기자들 술 먹고 계속 정치인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취등록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취등록세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저희들은 취득세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말할 때는 취득세로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방금 여기서 보니까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취득으로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또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것도 취득으로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나온 것도 취득으로서 과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를 합친 내용으로 표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이때는 표준세율보다 낮게 해주고요. 소유권 등기만 나온 것도 표준세율보다 낮게 해주는 내용으로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낮게 해준 것이 뭐였냐? 세율의 특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을 먼저 설명하고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세율보다 먼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다. 이거 되죠? 재산 증가만 나온 것도 과세고 소유권 등기만 나온 것도 과세고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나온 것도 과세다. 동시에 나온 것이 일반적 내용이니까 일반적 세율에 대한 이로서 표준세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대한 내용으로서 1000분의 20이었잖아요. 1000분의 20이었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고정화시켜줘요. 저희들은 고정화됐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된 단어에 대한 내용은 기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준의 단어를 쓰니까 기준세율이다. 또 중과하기 위해서도 뒤에 보시면 중과 기준세율 말이 나와요.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됐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00분의 20이다. 그리고 이는 재산의 증가적 세율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과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상속이란 농지를 상속의 원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했다 이랬으면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고 그리고 내 것하고 등기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와 재산의 증가가 동시에 나오니까 재산 증가적 세율 몇 천분의 20 그리고 소유권 등기에 대한 이유로서 상속 농지이었을 때 소유권 등기는 1000분의 3 두 개를 합치면은요. 합친 몇으로서 1000분의 23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111페이지에서 표 나오죠. 그 표에서 상속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서 숫자에 대해서 가로에가 농지 1000분의 23 나오죠. 이제 이 내용으로서 1000분의 2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나오는지 아셨죠? 그 내용으로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보다 상세히 적어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다가 따로 적기 바랍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따로 적으시고 상속 농지 여기서 농지 하게 되면은 전, 답, 과수원, 목장에 대한 내용이 농지입니다. 상속 농지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하였다면 이때 세율은 1000분의 23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이외의 취득이다고 하였으면 농지 이외란 재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1000분의 20이죠. 그리고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이외의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8. 그럼 1000분의 20에다가 1000분의 8을 더하니까 상속 농지 외 취득에 대해서는 1000분의 28 나와요. 그럼 교재 보세요. 교재 상속 나오고 농지 밖에 적어진 숫자가 1000분의 28 됐죠. 이게 바로 뭐냐? 농지 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 적어드리면 이 농지 외에 대한 내용은 전다, 과서, 목장을 제외한 나머지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표적 내용으로서 임야랄지 나대지랄지 그리고 상가, 건축물 이랄지 주택에 대한 내용이 농지 외겠죠. 이랬을 때에 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28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상농지다. 유상농지다면 여기에서 농지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답, 과수원, 목장이죠. 유상원인으로서 전다, 과수원, 목장을 취득했다면 농지인 전다, 과수원, 목장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유상원인으로서 농지의 소유권 등기 예전에서는 2010년에서는 1000분의 10,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10이니까 결과적 세율은요 1000분의 30 되겠죠. 자 보세요. 교재 보시면 111페이지에서 표에서 맨 끝에 칸에서 나온 말이 그 밖에 원인이 나오죠. 이 그 밖에 원인이 뭐냐면 유상을 말합니다. 유상으로서 가로에 대한 농지 나오죠. 연결한다면 유상 농지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30입니다. 그리고 유상 농지 외에 대한 내용은 그 가로 밖에 있는 숫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농지 외 하면은 주택은 제외시킵니다. 왜 주택은 제외시켰냐면 3년 전에 주택 경기가 워낙 침체됐음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상 플러스 주택인 경우에서는 별도의 세율로 만들어냈어요. 그 별도의 세율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농지 외는 세율에 대한 내용을 주택에 대한 일로서 낮춰주기 위해서 여기 농지 외에다가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이 유상 농지 외에 대한 내용은 뭘 말했냐? 임야랄지 그리고 나대지랄지 그리고 상가, 건축물 이런 내용을 말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 갑니다. 1000분의 4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유상 플러스 주택. 유상 플러스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 세율보다 낮춰줬습니다. 낮춰진 내용으로서 3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유상 플러스 주택 이 두 개가 다 있었을 때 취득가액이 6억 이하다. 이하면 앞에 숫자를 포함되니까 6억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6억이었을 때 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 갑니다. 1000분의 1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1로서 1% 되겠죠. 그리고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다. 이하는 앞에 숫자를 포함되니까 9억으로 하시면 돼요. 9억일 때는 세율은 1000분의 20. 에 단위로서 2%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9억 초과다. 9억 초과 이랬으면 1000분의 30에 대한 내용으로서 3%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1%, 2%, 3%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 내용 그대로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나와주는데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에 대한 내용의 숫자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연상에 의해서 외우도록 이렇게 1, 2, 3를 적어준 거예요. 이제 유상 플러스 주택 나왔으면 6억이었으면 1이니까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로 연상하면서 세율은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로 연상하면서 세율은 1000분의 30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뭘까요? 건축물 등기부의 맨 첫 등기로 한 거예요. 첫이니까 뭐예요? 원시에 대해서 취득했다면 재산 증가 나타남으로써 1000분의 20. 여기다 내 거 등기하는 거 합치니까 8. 그러면 8에다가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됩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축, 대표적인 거 증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오져요. 그리고 증여,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문에 8. 또 취득했음으로써 재산 증여해주니까 1000분의 20. 합치면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 이외자는 1000분의 35입니다. 그래서 증여 이렇게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때에 대해서 세율은 1000분의 28 가고요. 증여만 나왔어요. 증여만 나오고 비영리사업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증여라는 단어 보자마자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1000분의 35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분할에 대한 내용은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세율은 1000분의 23 이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힘들다 하면은 연상에 의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숫자적 내용으로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내용 그대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면 저는 이 내용 그대로 외우는 게 쉬운데요.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방향을 두 방향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는 이대로 외우십시오. 방향 하나 있고요. 또 한 방향은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려줘요.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건 무조건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암기하실 분이 계시면 그대로 암기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외우는 방법대로 외우겠다 한다면 이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1000분의 20은 고정화됐다겠죠. 1000분의 20을 고정화됐으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미리 먼저 각인화시키세요. 이걸 머릿속에다가 1000분의 20이라고 딱 박으라는 얘기 이렇게 해요. 딱 박아놨다. 박아놨으면 이제 여기에서 숫자 3, 8, 10, 20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이 숫자를 머릿속에 박아놨던 1000분의 20에다가 더해주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머릿속에서 이제 외우기 위해서 튀어내봅시다. 튀어내본다면 3 나오죠. 8 나오죠. 10 나오죠. 20 나오죠. 3, 8, 20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다 내용이 또 안 외우신다면 연상하시면 돼요. 하트 칠 때 잘 쓰는 말을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38 광땡이라는 말 쓰시죠. 그 광을 장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38 장땡 하시면 됩니다. 장하면 하투에서 단풍나무 그려지고 사슴 그려진 것이 장으로서 숫자는 10이에요. 38 장땡 하게 되면 숫자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3, 8, 10, 20 또 올랐으면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여요. 그렇잖아요.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부터 시작하세요.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에다가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장, 유상 농지는 1000분의 20에다가 10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땡이니까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8 장땡 해가지고 상속부터 시작. 상속농지 1000분의 23 상속농지 외 8 1000분의 28 유상농지 장 1000분의 30 유상농지 외 땡 따오리니까 1000분의 40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또 보존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보세요. 보존에 대한 내용 여기 8에다가 보전. 그러면 요 숫자를 외우실 때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팔보채 연상하세요. 팔보채.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것으로서 팔보채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죠. 보존 나오면 맨 첫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8에다가 10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여성분들은 술을 못 드시니까 외운다면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패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칠보바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요. 팔보바지 이러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은 신축과 증축으로서 세율은 1000분의 28로 하시고요. 그리고 증여에 대한 이유로서 숫자적 내용이 8 나오고 15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에 8, 15를 먼저 외우시면 되는데 못 외우겠다면 우리나라의 독립된 날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독립된 날짜는 광복절로서 8월 15일이죠.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독립 하시면 돼요. 무상독립. 무상이니까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라는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 단어 없으면 단순히 증여만 나왔으면 15에다가 20을 더함으로써 세율은 1000분의 35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상 독립의 대가로서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다 넣어서 2분을 하지 마시고 3분 한다고 했어요. 3분. 분할 등기는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로서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볼까요? 정리한다면 38 광땡이다. 38 장땡 이렇게 한다면 숫자 3, 8, 10, 20 넣으면서 상서부터 시작. 상속농지 1000분의 23, 상속농지 외 1000분의 28, 유상농지 1000분의 30, 유상농지 외 땡 1000분의 40, 팔보채, 보존등기 즉 원시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신축과 증축은 1000분의 28,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빨리 연산하는 거 광복절 8월 15일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증여란 숫자만 증여란 단어가 있었다면 15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 3분 된다 1000분의 23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도 나는 부족하다 한다면은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은 이에 대한 내용은 시험 볼 때까지도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서 몇 개를 더 풀어드릴게요. 문제로 풀어드리는데 D페이지 가보죠. D페이지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39페이지에서 문제 15번으로서 풀어드릴게요. 139페이지 문제 1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 물어본 것은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물어봤죠. 1번 원시 취득은 팔보채 8에다가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맞죠? 상속 농지 3 1000분의 23 맞죠? 상속 농지 외 3, 8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맞고요. 4번 매매니까 유상 농지 외 유상 농지 외니까 땡이면 더블 1000분의 40 가야죠. 그런데 1000분의 30 했으니까 틀렸죠. 5번 분할 나왔죠. 3분 된다. 1000분의 23 맞고요. 그리고 뒤에 17번 문제 갑시다. 17번 문제에서 갑은 본인 소유 대지 외 거주용 단독주택의 신축가 있다. 신축 주택에 대한 갑의 신고가액이 1억이고 시가 편익이 8천만 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금액은 그럼 여기는 취득세 금액을 산정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과세표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가액은 1억이고 시가편액은 8천만 원. 어디가 큽니까? 신고된 가액인 1억이 더 크죠.
얘가 과세 표준 1억 곱하기 거기에서 이제 신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을 곱해야죠. 신축일 때에 대한 내용은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 1000분의 28갑니다. 그럼 1억 곱하기 1000분의 28 하게 되면 금액은 280만 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 되겠죠. 그다음에 18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표준세율로서 옳은 거 곤란한 문제죠. 기억에서 상속 농지 3이죠. 여기는 1000분의 23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분할 3분된다 1000분의 23 맞고요. 원시 취득이었으니까 세율은 8보채 1000분의 28 니은에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이해 무상 여기서 상속 외 무상이라는 말은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되겠죠. 1000분의 28 맞죠? 전부 다 맞네요. 그럼으로써 답은 5번 되겠네요. 19번 농지를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되어 있죠. 여기서 물어본 것은 취득세 표준세율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자료로서는 농지 교환이죠. 교환은 유상 그리고 농지, 유상,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세율은 38장, 장이니까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30 되겠죠. 답은 거기에서 1000분의 30인 4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로써 충분하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하였으면 이제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경우에 세율의 특례 갑니다. 세율의 특례에 대한 이유로서 교재상으로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와주냐면 122페이지에서 나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4번에서 세율의 특례 나와요. 이 세율의 특례란 말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경우가 세율의 특례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봐요. 연결해 볼 때에 여기에서 표준세율은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나온 게 표준세율이에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 증가만 나온 것도 취득세 과세예요. 재산 증가만 나온 것은 표준세율보다는 하나가 빠지잖아요. 하나가 빠지니까 여기 표준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것은 재산 증가적 세율이 1000분의 20이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20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다시 소유권 등기만 이루어진 것도 과세예요. 그럼 소유권 등기만 이루어지니까 두 개 나온 것은 표준세율. 두 개에서 이거 하나만 나오니까 낮은 세율로 적용하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내용을 빼내려면 표준세율에서 재산 증가적 세율을 빼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이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제 문장을 쭉 읽어봐요. 문장을 쭉 읽어봐서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재산 증가가 없어요.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재산 증가적 내용을 빼면 되겠죠. 자, 재산 증가는 없고 내 거다고 등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표준세율에서 재산 증가를 빼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22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122페이지 4번 나오고 그 밑에 소타이틀 1가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 적용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화살표에서 재산의 변화가, 재산의 증가가, 재산의 변화가,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래라고 적으시면 돼요. 적어드리면 재산의 변화가, 재산의 증가가 거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재산 변화가 없고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재산 증가적 세율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는 거죠. 그리고 중과 기준세율 밑에다가 또 적으세요. 중과 기준세율 밑에다가 재산의 증가라고 적으세요. 그럼 뺀다 했으니까 재산 증가가 없음으로써 뺀다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리고 문장 읽어보고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라는 뜻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뒤에 폈다가 다시 올게요. 피지 마시고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이 가로 중과 기준세율 적용 거기다가 적으세요. 재산의 증가만 있는 거래, 재산의 증가만 있는 거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재산 증가가 1000분의 20으로서 중과 기준세율이죠. 재산 증가만 있으니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문장을 보면서 하여 봅시다. 먼저 123페이지 그 페이지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환매. 물론 환매란 말이 나온다면 뒤에서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이 말은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환매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환매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내용을 볼 때 환자는 다시 환자,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해요.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분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다시 후에 이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서 있어요. 어때요? 예전과 똑같죠? 그럼으로써 환매에 대한 내용은 예전과 똑같기 때문에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재산 증가적 세율인 중과 기준세율을 표준세율로서 빼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 내용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상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밑에 3번 봅시다. 3번에 대한 이유로서는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이유로서 1대1 합병을 말합니다. 1대1 합병이니까 A란 법인이 1, B란 법인이 1이었을 때 두 개를 합침으로써 C법인이 만들었다. 이랬으면 합병 전에 2, 합병 후도 2. 그럼 합병 전과 합병 후에 대해서 재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재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재산 증가가 없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또 4번에서 문장은 엄청나게 길게 나왔으나 거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자, 여기에서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예구로서 재산 분할. 나온다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 대표적 내용이 공동 소유 물건의 분할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공동 소유니까 공유, 물건이니까 공유물. 이 공유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A 50, B 50 되겠죠. 이걸 분할했어요. 분할했으면 자기 소유권대로 가져가겠죠. A 몇으로 50, B 몇으로서 50. 예전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재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으로써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로 세율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이전.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배울 때 이전 배웠을 거예요.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이 이전입니다. 가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로에서 이 말이 나오죠.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단서 앞에 있는 것은요. 가액의 변동이 없다는 거죠. 가액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이전이에요. 가액의 변화가 없으니까 재산의 변화가 없음으로써 예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재산의 증가가 없다는 거죠.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재산 분할. 재산 분할하면 아까 공일 분할과 같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재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런 겁니다. 이제 국가 정책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이에요. 또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 원인으로서 기억에 대한 내용과 연결한다면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 1주택이죠.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거가 안정됩니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의 증가로 보지 않아요. 재산 증가를 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을 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국가 정책상이니까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암기 들어가는 것은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상속이니까 상가집 갔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집 갈 때 상주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연상하시면 되겠죠. 상주는 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상일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여기 보는데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는 작용 농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작용 농지란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로 나오니까 그 내용 그대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는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산의 증가를 보지 않는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정책적 내용으로서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는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기 어렵다면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심 식사할 때 상추쌈으로서 많이 드시죠.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볼 때 치하면은 추자에 대한 약간 보이잖아요. 또 반대로 상추하면은 상치에 대한 의미로서 약간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추 이로써 외우시면 돼요. 상추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 증가가 없기 때문에 1020을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문장으로서 가볼 때에 개수도 있어요.
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면적은 예전과 똑같죠. 그러면서 등기할 필요는 없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니까 재산은 증가됩니다. 증가됨으로써 재산 증가만 나오죠.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재산 증가적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그때의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기준 중과 기준 세율이니까 1000분의 20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단순히 개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수 나오면서 뒤에가 연결된 것이 면적 증가로 연결됐으면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하고 가치도 증가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축이에요. 중축에 대한 이유로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세율은 1000분의 28이에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단순히 개수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세율은 1000분의 20. 하나 개수 나오면서 뒤에가 면적 증가로서 연결돼 있다면 그때 세율은 원시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1000분의 28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그러는데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이유로서 자 이렇게 밭 있어요. 이 밭을 소유했을 때 내 것하고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어요. 혹시 내 것하고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계시면은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그 밭을 가지고 가게요. 소유권 등기라고 등기는 됐겠죠. 등기는 됐고 이 밭에다가 돈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가지고 이걸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가치는 증가되죠.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또 내 것하고 등기하진 않아요. 소유권 등기는 이미 앞에 해놨거든.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등기할 필요는 없고 재산의 증가만 나타나는 거죠.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세율은 몇으로 가겠다? 중과 기준세로서 1000분의 20 갑니다. 그리고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였으면 지분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토지마다 지분 증가에 대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 증가만 나오기 때문에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다시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에서 임시 건축물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 내용이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내용을 내 것하고 등기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존속기 1년 초과했으니까 재산의 증가는 이루어지는 거죠. 재산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내 것하고 등기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산 증가만 나타남으로써 세율은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묘지를 취득했다. 묘지를 취득했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묘지를 취득했으면 묘지란 재산이 증가되고 그리고 내 것하고 등기는 않죠. 여러분이 등기법 배웠을 때 묘지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럼 묘지를 취득했으면 소유권 등기는 하지 않고 재산 증가만 나타나기 때문에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기억하기 힘드니까요. 문장 읽어보고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라고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을 딱 읽어볼 때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재산 증가적 세율은 1000분의 20 중과인수를 뺀다 하시면 돼요.
또 재산 증가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재산 증가적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에 따라서 뒤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뒤에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42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풀어보는데요. 23번 문제예요. 142페이지에서 23번 문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율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여기에서 중과 기준세율 그랬죠. 중과 기준세율은 재산 증가죠. 뺀다겠죠. 그러면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증가적 세율인 중과 기준세율을 빼겠죠. 이제 문장은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래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를 물어봤는가를 아셨겠죠. 어때요?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래를 기록했다? 틀린 걸 찾아라. 이런 내용의 문제라는 걸 알고 볼 때 1번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하는 중 1가구 1주택 상일주죠. 상일주는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재산 증가적 세율은 1020을 뺀다 될 것이고, 2번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 나타나지 않죠. 걸어가 보세요.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예전과 똑같음으로써 재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는 거죠. 그리고 3번 건축물의 이전, 그리고 가로가 보세요.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음. 초과하지 않는다겠죠. 예전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예전과 똑같으니까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재산 증가적 세율은 1020을 뺀다는 거겠죠. 4번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공유물 분할과 마찬가지로서 1020을 빼는 거겠죠. 재산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수만 이렇게 나왔죠. 개수만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재산 증가만 이루어져요.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니까 세율은 1000분의 20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빼는 건 아니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의 특례까지 봤어요. 이제는 흘러간 내용으로서 표준세율, 일반적 세율 받고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특례 봤어요. 그러면 높은 세율로 가봐야죠. 높은 세율로 가보는데 높은 세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오냐면 앞페이지 112페이지에 나옵니다. 112페이지에서 3가로 중과세율 나오죠.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는데, 자, 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줄게요. 높은 세율 적용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있는 거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앞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사치성 재산은 개인 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배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 중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죠. 쓰리 고에 골 때린 별로서 섭팔이다 이렇게 외워놨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옹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쓰리고 맞았으면 골 때리죠. 골프장. 이 골프장은 해운제 골프장 말하고, 골 때렸으면 눈에서 별 튀죠. 별장. 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서팔, 배 아프니까 욕 나와야죠. 서팔 8%를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8% 더한다 내용으로서 연상하라는 내용이에요. 서8로서 연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서8, 8% 더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전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을 쭉 읽어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풀어봐서 8% 더한다는 내용으로 나온다면 그 문장은 맞다. 그렇지 않고 8% 더한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법전 내용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표준세율 과 그렇지 않으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중과 기준세율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1000분의 20이죠. 1000분의 20에 대한 이유로서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2니까 2% 되겠죠. 의 100분의 400에 대한 이유로서 분모 공 2개 띄고 분자 공 2개 띄었으면 4 되겠죠. 4. 여러분들이 구구단에 외울 때 이렇게 오잖아요. 2는 4 이렇게 오죠. 2는 그게 뭐냐? 의는 나오잖아요. 의가 뭐냐?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 하게 되면요. 8% 하반 나오죠. 그래서 8% 하반이 된 거예요. 됐죠? 이런 이유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상하는 것은 서8, 8% 더한다 라고 하고 문장이 적어지면 그 적어진 문장 보고 8% 더한 내용으로서 플러스 내용이 나온다면 맞다 하시고 그렇게 안 나온다면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치상 지산에 대한 내용의 세부적 내용으로 갑니다. 세부적 내용으로서 어떤 것은 고급주택이다. 어떤 건 고급 오락장이다. 어떤 게 고급 선박이다. 어떤 게 골프장이다. 어떤 게 별장이다. 라고 각 뜻에 대한 이유로서 적어져요. 그 뜻에 해당이 돼야 사치상 재산이에요. 그 뜻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치상 재산이 아님으로써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사치상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마다 뜻으로서 적어집니다. 그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여러분 교재에서 나온 것으로서는 별장이 나오니까 별장부터 해보죠. 별장은 여러분들이 주택법에서 공법에서 주택법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주거용 건물로서 로서니까 and죠. 늘 상시 주거용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별장이다 이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췄다면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별장의 뜻은 주거용 건물로서 and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별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과 볼 때 농어촌 주택 주거용이죠. 그리고 이 농어촌 주택을 늘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 농어촌 주택도 별장에 들어감으로써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예요. 그 가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밖에 소재하는 수도권 지역 밖에 소재된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 밖 소재는 농어촌 주택은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농어촌 주택이다 라고 조건에 대한 이유로서 and 조건이 나와요. 그 and 조건에 대한 이유로서는 숫자로서 대지 면적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660평방미터이고 건물 면적은 150평방미터 이내이고 가액 조건으로서는 시가편의 6천억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디귿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낸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내용을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아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수도권 지역 밖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서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순서대로 가볼 때에 DP 넘기면 114페이지에서 이 가로 골프장, 이 가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치성 재산은 배 아픈 물건 그랬죠. 그럼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도 배가 아파야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게 문장을 법에서 만들어내요. 자, 해운제 골프장 이렇게 나와야 배가 아프겠죠.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뭐다? 해운제 골프장이다.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배 아프죠. 대중 골프장, 골프 연습장에 대한 내용은 배 아프지 않죠. 골프 연습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코치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하루에 100만 원 써야 됩니다. 하루에 100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어디가 배 아플까요? 어디가 배 아파요? 해운제가 배 아프죠. 그러면서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곧 해운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대중 골프장에 대한 내용이랄지 그리고 골프 연습장은 골프장이 아님으로써 세율은 서팔이 아니다. 8% 더한 것이 아니다.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단란주점, 눈사롱 이런 내용들이 고급 오락장인데 거기에 대한 범위로서 이런 게 고급 오락장이다 라고 법전에서는 적어져요.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5항에서 적어지는데 그 내용이 115페이지에서 노란서로 적어져요. 이 노란서 적어진 내용은요.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에 대한 내용을 외울 바에는 공법에서 용정륜 하나 더 외우십시오. 이건 다 버리세요. 버리고 아는 내용은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아세요. 동그라미 2번 내용으로서 고급 오락장이 건축물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 오락장 면적 비율에 해당 토지를 고급 오락장 부수 토지로 본다. 그럼 여기서 키 단어는요.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 내용으로 하시면 돼요. 키에 대한 이유로서 부는 본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고급 오락장 면적 비율만큼을 고급 오락장 면적 비율만큼을 그 부수 토지로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건물 전체가 고급 오락장이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도 전체를 고급 오락장에 대한 토지로서 중과세율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적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일부적 내용일 때 거기에 대해서 법 나온 것이 이 법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제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 건물 여기에 대한 내용이 1층부터 5층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부 다 룸사롱이었어요. 룸사롱이었다. 그러면 여기 토지 없는 건물 없겠죠. 여기에 딸린 이 건물에 딸린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가 본회에 대한 이로서 중과세율 적용되니까 여기도 똑같게 전체 다 뭘로 중과세율이라는 거죠. 100%가 중과세율이니까 부도 100% 따라간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다시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1층에 대한 내용은 문구점이었어요. 그리고 2층에서부터 5층에까지는 룸이었어요. 룸사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숫자로서 여가 100이었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엄청 더 크겠는데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900 할게요. 900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딸린 부수 토지, 여기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은 3,100방 이랬다 봅시다. 이랬을 때 이 문구점에 대한 내용은 고급락장이 아니니까 일반 세율,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하나 여기는요. 고급락장에 대한 내용과 중과 세율이 적용돼요. 이랬을 때 여기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느 부분은 표준 세율로, 어느 부분은 중과 세율로 적용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는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른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누매에 대한 내용은 전체에서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9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여기 따인 토지에 대한 내용도 90% 차지한 비율이 누매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90%를 곱해 주면 여기서 397, 2,700에 대한 내용으로 중과 적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300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구점에 대한 내용은 100이죠. 10%죠.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도 10%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구점에 따라가니까 표준세율로서 10%란 얘기예요. 그럼 3,000 곱하기 10% 하게 되면 300 나오죠. 이 300에 대해서는 뭘로? 표준세율로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아는 것은 간결하게 이것만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부는 본에 따라간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의 면적 비율만큼이 거기에 딸린 부수 토지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의미로서 하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수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방세에서 공통사항이에요. 자, 먼저 체킹까지 해드릴게요. 11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노란스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나오죠.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밑줄 치고요. 그 밑에서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 여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리 봅시다. 이렇게 임야 있어요. 이 임야를 취득하여서 이 임야에다가 나이트 클럽을 신축했어요. 뭐 눈사롱을 신축하였다. 이랬으면 여기는 고급 오락장이죠. 고급 오락장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없는 건물은 없어요. 그럼 여기 볼 때 이제 토지 없는 건물이 없으니까 어느 부분이 고급 오락장에 딸린 부수 토지이고 어느 부분이 임야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구별이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구별을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임야에 대해서 세율은 4%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부에 대한 이유로서 고급 오락장에 속한 토지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경계가 명확히 않다는 거죠. 명확치 않으니까 명확히 만들기 위해서 법에서 나오죠.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고급 오락장에 대한 이유로서 또 지방세에 대한 이유로서 부수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바닥 면적 10배까지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의 단위로 가볼 때에 4가로에서 고급 선박 나올 때 1번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편에 1억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가편에 1억 초과하는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 아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비업무용 자가용 저기에서 비업무용 자가용 이렇게 나와야 배 아플 거 아니에요. 사치성 지사는 배 아픈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용 이렇게 나와야 배가 아플 거란 얘기예요. 업무용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배 아프지? 안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강 유람선을 어떤 분이 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 배 절대 안 아파요. 왜? 나도 돈 많은 좀 타거든. 그러니까 배 안 아프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로써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고급 선박이 아님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배가 아플까요? 자가용 이렇게 나와야 배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비업무용 자가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바로 고급 선박이니까요. 그 다음에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면적 조건에 대한 내용과 가액 조건, 시설 조건에 합치돼야 고급 주택입니다. 그런데 면적 조건, 가액 조건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까지 전부 다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여태껏 시험 문제 볼 때 이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의 숫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은 버리시면 되겠죠.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버리고 고급주택이 사치성 지상이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치성 지상을 전부 다 봤어요. 그리고 또다시 중과된 경우로서 있는 것이 116페이지에서 3번 있죠. 3번에 대한 내용, 과밀 억제권력 내에 대한 내용과 대도시 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중과하는데 중과는 원인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되는 겁니다.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되는 경우로서 두 개의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적 내용으로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대충적 내용으로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내용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충적으로서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과밀 억제권력 내 하면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공장 건물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였다, 신설 증축하였다면 이 공장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이 취업됨으로써 거기에 딸린 식구분들을 다 모시고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밀집됨으로써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이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여기다가 4%를 더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내용은 생산이죠. 생산에 대해서 중과했으면 사무에 대한 내용도 중과해줘야 형평이 맞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증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본점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지점은 중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설, 증설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신설, 증설에 대해 중과하지 승계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내용으로서 이제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과밀 억제권력 내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시형 업종들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업종이란 말은 꼭 그 도시에 필요한 업종들을 말해요. 뭐 예를 들어본다면 은행이랄지, 예를 들어본다면 또 자동차 정비 공장이란 건 어느 도시든 꼭 필요하죠. 그 도시까지는 그 도시형 업종에까지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뭘 제외한다? 도시형 업종.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는다. 라는 이로서 나와주죠. 그리고 또 대도시. 이 대도시에 대한 내용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밀 억제권력 내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표현해요. 과밀 억제권력 내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제외고요. 대도시 내에 대한 내용은 산업단지를 제외해요.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과밀 억제권력 내, 대도시 내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도시 내로 나온다면 두 개를 뺀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중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맞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말로 가셔서 중과된 내용으로서 표준 세율의 3배하고 4% 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적 내용은요. 도시형 업종이에요. 도시형 업종.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제외된다. 요 내용으로서 중과하지 않는다. 도시형 업종 나와져요.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복지적 내용이기 때문에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대도시 내란 말이 나왔을 때 이 문장에가 도시형 업종, 사택이라는 말이 없다면 여기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에서 4% 뺀 내용으로 중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게 되면 문제는 하나가 간단하게 풀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교재 122페이지 보시면 3번 나와요.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른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중과세율. 동그라미 1번에서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2%의 2배니까 4%죠. 4% 합한 세율이다. 이건 뭘까요? 과밀 억제권역 내. 과밀 억제권역 내의 세율과 표준세율의 3배에서 2%의 2배를 뺀 세율.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3배 마이너스 4%니까 대도시에 대한 내용이죠. 과밀 억제권역 내와 대도시에 대한 내용이 같은 수도권 지역이니까 중복될 수가 있어요. 중복됐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세배를 합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세배를 한다. 여기 체킹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삭제하세요. 버리고요. 이렇게 하여서 이제 중과세율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 이제 125페이지 보시면 5번 다음 시간에 세율의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기로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